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샛별입니다. 오늘은 그람스테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람스테인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람스테인의 목적과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균의 구조를 알아본 후 그람스테인의 과정과 그람스테인의 결과물의 명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균주들의 그람스테인 양상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판독 및 결과 보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람스테인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람스테인은 세균을 분류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으로 한스 크리스티안 그람이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람이 어떤 세균은 탈색의 저항성을 갖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염색법이 그람 염색입니다. 그람 염색 방법은 염색, 매염, 탈색, 대조염색의 과정을 거쳐 시행됩니다. 다음으로 그람스테인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람스테인은 세포벽의 유무를 이용하여 세균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벽이 두꺼운 그람 양성세균과 세포벽이 얇은 그람 음성세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진균도 진한 보라색으로 염색되어 펑걸 인펙션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람스테인은 컬처에 비해 빠르므로 컬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균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람 양성 세균은 지질 함량이 적은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포벽이 염색제 색깔인 보라색으로 염색되어 보여집니다. 그람 음성균은 지질 함량이 풍부하고 얇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며 대조 염색제의 색깔인 붉은색, 핑크색으로 염색되어 보여집니다. 그림과 같이 그람 양성균은 세포막 위로 두꺼운 펩티도글라이칸 세포벽 구조가 위치해 있으며 그람 음성균의 경우 세포막 위로 얇은 펩티도글라이칸 세포벽 구조가 있고 그 위로 풍부한 지질 성분의 막이 덮여 있습니다. 그람 염색약은 펩티도글라이칸 성분의 세포벽 부분을 보라색으로 염색시킵니다. 이러한 세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그람스테인으로 관찰 불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균이 세포 안에 존재하는 경우 염색약이 세균의 세포벽에 도달할 수 없어 염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균주로는 클라미디아가 있습니다. 둘째로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경우 세포벽이 아예 없어 그람스테인으로 염색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광학현미경으로 여러 다이멘션을 관찰하기 어려울 경우로 나선균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람스테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람스테인은 검체를 고정시키고 1차 염색을 한 후 염색약을 고정시키는 매염 작업을 하고 탈색시킨 후 다시 대조 염색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으로 그람 염색 과정을 시청해 보신 후 각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검체의 고정은 가열 또는 메탄올 도포를 하여 시행합니다. 둘째, 다음으로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1차 염색을 시행합니다. 시약을 슬라이드 위에 직접 붓지 않고 슬라이드 끝에 부어 검체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여 얹습니다. 시약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 슬라이드를 씻습니다. 이때 슬라이드의 뒷면으로 물을 흘려서 염색액이 과도하게 씻기지 않게 합니다. 셋째, 염색 후 염색약을 고정시키는 매염 작업은 아이오다인 솔루션을 추가하여 크리스탈 바이올릿 아이오다인 컴플렉스를 형성하도록 유도합니다. 넷째, 다음으로 탈색 작업을 통해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균을 구별해 줍니다. 유기용매인 아세톤이나 에탄올이 지질이 풍부하고 얇은 세포벽인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에서 보라색 염색약을 추출해내서 투명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 그람 양성균은 지질 성분이 별로 없고 세포벽이 두꺼워서 보라색 염색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대조염색약인 사프라닌을 추가하여 탈색된 그람 음성균 세포벽을 붉은색 또는 핑크색으로 염색합니다. 그람 양성균은 탈색되지 않았으므로 보라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람 스테인 결과의 명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람 스테인의 명칭은 그람 염색성과 균주의 모양을 조합하여 붙여줍니다. 우선 그람 염색성에 따라 그람 포지티브 또는 그람 네거티브로 균주를 분리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균주의 모양에 대해 언급해주는데 원형의 구균은 콕사이, 막대 모양의 간균은 바실라이, 원형과 막대 중간 형태는 코코바실라이로 명명합니다. 여기서 콕사이는 코커스의 복수형, 바실라이는 바실러스의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여 그람 포지티브 콕사이, 그람 포지티브 바실라이, 그람 네거티브 콕사이, 그람 네거티브 바실라이, 그람 네거티브 코코바실라이 등으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균주의 그람 스테인 예시입니다. 엔테로코쿠스 페칼리스는 그람 포지티브 콕사이입니다. 스트랩토코쿠스 아갈락시아에는 그람 포지티브 콕사이이며 스트랩토코쿠스는 사슬알균이라는 뜻으로 구균이 사슬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모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에는 그람 포지티브 콕사이이며 사슬 모양이거나 쌍구균의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는 포도상구균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균이 포도송이처럼 뭉쳐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리단스 스트랩토코쿠스 역시 그람 포지티브 콕사이로 사슬알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코쿠스 스피시즈는 구균 4개가 뭉쳐있는 사련균의 형태를 자주 보입니다. 다음은 그람 포지티브 바실라이의 모습입니다. 간혹 아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염균인 바실러스 스피시즈 또한 그람 포지티브 바실라이입니다. 탄저균은 그람 포지티브 바실라이이며 균 중간에 둥근 아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균주의 모양을 닮았다는 뜻의 명칭에 디프테로이드 스피시즈 또한 그람 포지티브 바실라이의 한 종류로 낮게 또는 쌍 또는 V자 모양의 배열을 종종 보입니다. 이콜라이는 그람 네거티브 바실라이입니다. 수도모나스 에어로지노사 또한 그람 네거티브 바실라이입니다.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 또한 그람 네거티브 바실라이입니다.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 구균과 간균의 중간 형태인 그람 네거티브 코코바실라이의 형태를 띱니다. 나이지리아 스피시즈는 그람 음성 구균이 2개씩 붙어있는 그람 네거티브 다이플로콕사이로 염색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독 및 결과 보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균과 세포의 수는 20에서 40개의 시야를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세포는 저배율 시야에서 계산하며 세균이나 진균은 유침 렌즈로 관찰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시야당 개수에 의해 rare, few, moderate, many
또는 1포지에서 4포지까지로 구분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람 염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